지난 시간에 이어서 뱅크 어카운트 만들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통장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은행 통장을 모델링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잔액 정보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잔액 조회를 하는 get balance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 입금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TDD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JUnit를 쓰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될 거는 withdraw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테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withdraw 테스트.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입금하고 5,000원을 입금한 다음에 10,000원을 빼고 7,000원을 빼는 형태가 되겠고, 마지막에 7,000원은 뺄 수 없겠죠. 잔액이 부족해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될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자바의 특성을 좀 한번 설명드리면, 요 정수들 표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수, 상수 사이에 밑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 수치들은 이 위에처럼 쓰면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건 밑줄. C++에서는 뭘 쓰죠? 작은 따옴표 하나 써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70 이렇게 표현해요. C++ 모던 C++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자바는 이제 세 줄, 물론 여기에도 넣어도 에러는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각 수치마다 얘를 넣을 이유는 없겠죠. 만약 넣으면 우리가 보통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 세 자리 단위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withdraw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withdraw amount.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당연히 fail 되겠죠.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fail 된 원인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면 항상 함수를 만들 때 인자가 뭔지, 인자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각 인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범위 중에 어떤 범위는 유효한 범위이고 유효하지 않은 범위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조처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withdraw도 deposit과 마찬가지로 정수 하나를 받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모든 정수는 signed 타입이에요.
XC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음수와 양수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인출이라는 거는 음수를 인출할 수는 없죠. 마이너스 5천을 인출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0원을 인출하겠다. 이것도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주말 프로그램 경시대에 참가하시는 분 많지 않네요. 내년에 꼭 참가해 주세요. 고민 중에 있어요. 총 상금은 규모는 결정되어 있고요. 1등 팀한테는 50만 원. 총으로 50만 원. 50만 원이면 짭짤한 거 아니야? 3명이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등 50, 그리고 이제 2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프로 경시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이가 1등은 그냥 무조건 1등이에요. 그 2등하고 얘가 갭이 있든 없든 무조건 1등을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 각각의 요 갭을 좀 봐야 돼요. 갭이 별로 없으면 얘는 뭐 한 1초 차인데 얘는 30만 원 주고 얘는 10만 원 주면 페어하지 못해서 이제 밑에 애들은 이제 결과를 보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좀 페어하게 주게끔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애들들은 한 30만 원씩, 그 다음 애들들은 뭐 20만 원씩, 또 남는 것들은 또 10만 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라서 금액들이 총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어쨌든 1등은 50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어제 새벽 2시까지 출제된 문제 좀 테스트 해보느라고 막 하다가 자, if amount는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뭐보다 작아야 돼? 잔액보다는 작아야 인출할 수 있죠. 잔액보다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0보다는 커야 되겠고 밸런스하고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인출은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째 노트에서 예외 처리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 예외 처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한 줄로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요쪽 조건하고 요쪽 조건은 조금 다른 조건 같죠? 아니에요? 음수가 들어오는 거랑 잔액이 5천인데 6천 원이 들어오는 거랑은 같은 건가? 예외 처리할 때. 그래서 음수가 들어오는 거는 무슨 원인이 많을까? 사용자가 음수를 요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음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부분엔 문제가 없지만 얘를 활용하는 어떤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오류? 프로그래밍 오류일 수 있어요. 그런데 5천 원이 있는데 6천 원을 인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응용에서 발생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카카오 뱅킹 그거 쓰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요 계좌 넘기라 그러면 내 통장 가서 돈을 빼와서 또 주더라고. 근데 내 통장에 내가 얼마인지 잘 몰라서 그냥 이체 시켰는데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나한테 알려주겠지. 돈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외 처리를 할 때는 이런 조건들을 지금은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눠서 처리할 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0과 같거나 작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오류로 생각하는 거고 0보다 큰데 그 밸런스보다 큰 경우에는 뭔가 사용자 오류로 사용자한테 뭔가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의 오류다. 그래서 그건 분리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되돌아가서 지금 현재는 생성자가 지금 하나도 정의를 안 했죠. 생성자 하나도 정의 안 했어요. 그러면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 안 하면은 어떻게 돼? 생성자가 없는 게 아니라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만들고자 한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만든 순간 뭐가 사라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든 순간 뭐가 사라져요? 기본 생성자가 사라집니다. 근데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많이 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돼? 기본 생성자를 쓰고 싶어. 정수 하나 만든 것도 쓰고 싶어. 그럼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기본 생성자 할 일이 있나?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빔 메소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많은 경우에는 빔 메소드 만들어 놓으면은 미완성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종종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함수를 일부러 내용을 비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대표적인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만 뭘 쓸 수 있어요? 기본 생성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어마운트 초기 금액을 받는 생성자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방법 1. 밸런스 이퀄 어마운트. 이렇게 하면 될까? 좋은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 경우도 생성자에서도 뭘 검사를 해야 될까?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어마운트가 뭔지를 모르잖아. 얘 또 음수일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음수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장을 만들면 통장은 늘 0원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통장을 새로 계산하는데 만들어주면서 한 10,000원만 넣어줘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0원이 입금된 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뭘 부르면 될까? 저거를 저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함수를 부르면 될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초기에 내가 통장을 만들면서 주는 거는 입금하는 거죠. 통장 만들고 입금하는 거를 한 번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뭘 이렇게 만들면
코드 중복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그쵸? 이 은행 계좌에서의 논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면 생성자는 없다, 있다. 있다.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준다. 근데 생성자 하나 추가했는데 기본 생성자가 아니야. 그러면 자바에서는 뭐 다른 언어도 똑같지만 C++도 똑같지만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 쓰고 싶으면 내가 정의해야 되겠고, 이렇게 정의할 때 명백한 초기화 같은 걸 활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또 기본 생성자를 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빔 메소드 정의한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객체적인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러니까 빔 메소드로 내용이 없는 함수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자,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원래 C++ 주석은 요거랑 이제 요거 두 개 있죠. 그렇죠? 근데 자바에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별표를 두 개 시작하고 이클립스 엔터 쳐주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표식 태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디포짓은 인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두 개 있으면은 두 줄로 나올 거예요. at param amount 것도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 거 get balanc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at return이 나오죠. 반환한 값을 설명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각 요소마다 그 요소 앞에서 요걸 치면은 요런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런 주석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바덕 주석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자바덕 주석. 자바덕 주석에는 a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쭉 내용을 쓰면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 보면 어디 있냐? 프로젝트 메뉴에 보면 generate 자바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덕 주석을 넣어놓은 클래스들이나 그 클래스들이 있을 때 generate 자바덕 하면 요 위에 뒤에서 잘 안 보이겠는데 원래 자바의 빈에 있는 자바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요 파일을 프로세싱 해가지고 뭘 만들어줄까? HTML 파일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냅두고 넥스트를 누르면 어디 갔나? 넥스트가 있나?
여기인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잠깐만요. VM 옵션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HTML5 HTML5라는 걸 넥스트를 한 2번만 눌러봐 주세요. 그럼 VM 옵션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다시 HTML5를 넣어주고 finish. 그러면은 요 옆에 요 프로젝트 안에 doc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생기신 분도 따라 하시면 생겼겠죠? 생겨요? 안 생겨? 생겨, 안 생겨? 예. 자, 프로젝트 메뉴에 Generate Java Doc이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누르시고 제대로 세팅돼서 나올 거예요. 여기에 비어있지 않죠? 비어있으면 안 돼요. 수정하지 마시고 인식된 대로 패스 인식돼서 여기에 자바덕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거고 현재 프로젝트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넥스트를 몇 번?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VM 옵션스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다시 HTML5. 그게 요거를 안 넣으면 HTML5로 안 만들어주고 그냥 그 이전 일반적인 HTML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HTML5 버전으로 웹 문서들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다시 HTML5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은 요 프로젝트에 doc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돼요? 그러면 그 doc 디렉토리를 보면 쭉 파일이 생기는데 뭘 보면 될까? HTML5 파일들을 그 폴더 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파일이 뭐예요? index.html이죠? 그래서 index.html을 눌러보면 이런 형태로 제가 쓴 내용들이 뭐 약간 제대로 저장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자바가 표준 라이벌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주는 문서 형태입니다. 그 자바 표준 라이벌이 문서들 보신 분들 있죠? 그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자바덕은 그럼 뭘 해주는 걸까? 자바덕에 맞는 형태로 주석을 달아주면 뭘 만들어줘요? HTML 파일들을 만들어줘요. 어떤 형태의 HTML 파일들? 자바 표준 문서하고 동일한 형태의 파일들을 만들어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모든 주석 달 때 자바덕으로 주석 달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번거로워. 그래서 주석은 꼭 필요한 만큼은 달아야 되는데 그럼 언제 자바덕 주석을 쓰면 좋을까? 언제? 내가 뭘 만드는데 라이벌 형태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만들어 공개를 하면 좋겠죠. 왜? 모든 자바 개발자들이 익숙해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내가 힘들게 이 HTML 파일을 만들지 않아도 돼. 나는 코딩하고 주석만 달고 프로그램 쓰면은 요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바에는 자바덕이란 주석이 따로 있는데 이 주석을 달고 자바덕이란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그 주석을 이용한 HTML 파일들을 만들어준다. 이런 형태의 파일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자바 12 스트링 뭐야? 아 여기가 얘가 브라우저가 아니구나. 자바 12 스트링 이렇게 하면은 요게 자바의 표준 문서예요. 어? 우리가 그 자바 표준 문서들 인터넷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사이트에서 물론 이 파일들도 여러분들이 몽창 받아서 내 PC에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네트워크가 잘 안 끊기니까 필요할 때 검색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내가 주석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이 파일들을 엑셀 파일을 직접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냥 코딩 해놓고 주석 달아가지고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라이브러리 같은 걸 만들어서 공개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걸 써주면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뭐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또 HTML 뭐죠?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어요. 주석 내에다가 뭐 URL 같은 거 넣어놓으면 이렇게 클릭하게끔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놓을 수 있죠. HTML 파일 쓸 줄 아니까 태그 같은 것들을 넣어놓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한번 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 뱅크 어카운트 관련해서 뭐 이해 안 된 부분 있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없어요? 비슷하게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매스를 구현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우도 고민해야 되겠고 예외적인 상황도 고민해야 되겠고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프로그램 오류에서 발생되는 건지 실제 세계에서 발생돼서 내가 별도 좀 조치해야 되는 건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장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 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오류들은 타입 인자들의 타입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발생하는 모든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함수를 만든다. 문자열 2개를 비교해서 어떤 문자열이 사전적으로 비교했을 때 앞에 오냐 뒤에 오냐를 하는 메소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문자열, 얘도 문자열이에요. 그럼 자바에서는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그러면 참조 타입은 항상 정상적인 값 말고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죠? 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얘가 널일 수 있고 얘가 널일 수 있고 둘 다 널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널일 때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고는 뭔가 그냥 내버려둬도 예외 발생되고 내가 그 널 검사에서 발생되니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서는 저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 있을 때 또 이런 거가 있으면 얘는 원시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자가 하나죠.
그러면 이 A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원시 타입이 아니에요. 이제 객체 타입이에요. 그러면 참조 타입이에요. 그럼 항상 얘는 뭘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자바에서는. 얘는 너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너를 가졌는데 내가 A.F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실행 시간이 죽어요. 너를 이용해서는 함수를 호출할 수 없어야 되죠. 근데 내가 호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뭐 if A doesn't equal null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항상 가능한 타입이 뭐가 있어요? 원시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이에요. 그럼 참조 타입은 항상 어떤 문제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 null이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 함수가 인자로 참조 타입을 받는다. 그러면 얘가 null인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바도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나오네요. this가 그래서 메소드의 숨겨진 인자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디포짓 메소드예요. 좀 단순화시켰어요. if은 빼고 그러면 쟤는 인자의 개수가 몇 개? 매개 변수가 몇 개? 한 개죠. 근데 실제로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가 아닌 일반 메소드들은 객체 메소드라 하고 이 객체 메소드는 어떻게 호출할 수 있어요? 객체를 통해서 호출해야 되죠.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호출해야 돼요. 스태틱 메소드는 안 그렇게 해도 돼. 스태틱 메소드는 숨겨진 인자가 없어요. 근데 일반 객체 메소드는 인자를 하나 숨겨놨어요. 왜 숨겨놨냐? 자, 요 코드를 보면 이 amount는 요 인자죠. 매개 변수죠. 그러니까 뭔지 알겠고 밸런스는 누구 거야? 요 코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밸런스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게 되면 bob account.deposit 요걸 보게 되면 요게 불러질 때고 그 순간의 밸런스는 누구 거예요? bob account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컴파일러는 어떻게 이해할까? 컴파일러는 이해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인자를 하나 숨겨놔요. 숨겨놔서 그 인자의 이름을 this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이 뭐가 돼요? 요 클래스 타입이 되는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에 정의되어 있으면 this가 무슨 타입? 뱅크 어카운트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뱅크 어카운트 this면 this는 참조 타입이 되는 거죠. 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타입이 돼요. 그래서 이 멤버 변수들은 앞에 요 숨겨진 인자 this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원래는 this가 없는데 붙여도 돼요.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디였어? this.balance equal this.balance plus amount 이렇게 되겠고 어디였어요? 요렇게 호출하면은 실제 컴파일러는 어떻게 바꿔요? 요렇게 바꿔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형태는 무슨 형태일까? 언제 많이 봤던 형태예요? C에서 사용했던 형태가 되죠. 그렇죠? 데이터와 그 함수가 분리되어 있을 때 함수에 뭘 항상 전달해야 돼?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우리는 객체지형을 바뀌었는데 컴파일러는 여전히 안에서는 뭐야?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 컴파일러 코드를 얘는 계속 활용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게 더 편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꿔서 처리한다. 그래야 이 코드를 번역하고 프로그램하는 게 편하잖아요. 이 코드를 번역하려고 그러면은 요거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의 밸런스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처리하려면은 힘들죠. 만한 코드 만들어낼 거야. 테이블 만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죠. 그냥 인자에 있는 디스의 밸런스 코드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겨진 인자라고 해요. 숨겨진 매개 변수. 그래서 이 디스는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발자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컴파일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면 여러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요 용도로는 숨겨진 인자 용도로는 요 경우 한 가지만 쓰시면 돼요. 언제? 불가피하게 요 매개 변수 이름하고 멤버 변수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디스가 빼지면 얘를 지정할 방법이 없죠. 그때 이제 디스 쓰는 거예요. 이것처럼 쓸 때는 여기에 디스 붙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자를 밸런스라고 하지 않고 어마운트라고 하는 적절한 다른 이름이 있어서 다른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름을 생각해내려면 귀찮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name 똑같이 쓰고 this를 이용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이것 때문에 얘를 뭐 a name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멤버 변수들 앞에 무조건 m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m하고 대문자 name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다 귀찮은 것 같고 그냥 이름도 쓰시고 이런 경우 매개 변수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은 경우에만 this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굳이 this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 어떤 사람 보면은 항상 또 this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this를 붙이면은 멤버 변수와 멤버 변수 아닌 것이 눈으로 확 구분이 된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 스타일은 this는 꼭 필요할 때만. 뭐 언제 필요하냐? 매개 변수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세터들 만들 때 필요해요. 그리고 이 this란 키워드가 다른 용도로도 사용돼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데 요거는 숨겨진 인자 this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숨겨진 인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성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this가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할까 안 할까? 생성하는 과정이잖아요. 생성하는 과정이면 this가 없다고 봐도 되죠. 생성돼야 this가 생기는 거지. 생성자 호출되는 건 물론 공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공간을 this가 가리킬 수 있는데 this가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의 this는 그 숨겨진 인자 this랑 다른 거예요. 요 this는 여기서 요 애를 또 다른 생성자를 같은 의미의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르기 위한 요소이다. 왜 this를 썼을까? C++에서는 그냥 이름 쓰죠. 이렇게 C++에서는 클래스 A 있으면 A 이렇게 있으면 또 A int에서 여기에 A0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this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요 이름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안 만들고 여기다가 this라는 키워드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키워드가 여러 곳에 쓰인 거죠. 얘랑은 특별히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this점하고 this점 할 때 이 this는 변수예요. 참조 변수.
얘는 그냥 똑같은 의미의 생성자를 부를 때 자바에서 도입한 그냥 방법이다. 그래서 this를 이용해서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요런 this를 쓸 때는 제한사항은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이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 그래서 A를 만드는데 A 이퀄 0 해놓고 this 3 이런 식으로는 하면 이건 에러예요. this를 이용한 생성자 호출은 생성자에서 몇 번째 와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와야 돼요. 그런 방법은 또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생성자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일반 함수에서 this를 이용해서 생성자 호출하는 건 안 돼요. 생성자는 언제만 쓰는 거예요? 생성할 때만. new와 같이 딸려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영역과 접근. 우리가 클래스의 메소드 내에서는 아니면 그냥 클래스 내에서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는 단순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단순 이름이라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은 this점이 생략된 형태예요. this점이. 그리고 클래스 밖에서는 완전한 이름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완전한 이름이라는 것은 객체 변수 점 아니면은 클래스 이름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점을 쓴다고 무조건 접근할 수 없고 어떤 애들? 접근 권한이 있는 애들만. 얘가 뭐 프라이빗이다. 그럼 디퍼짓 못 부르겠죠. 그래서 점을 이용해서 밖에서는 접근할 수 있고 이제 접근 권한이 있는 애들만